으라차차 시사를 진행하는 DM 청년 아카데미 원장 전영돈입니다. 오늘은 탄핵 정국과 함께 우파 정당의 미래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한국의 현대사를 이끌어온 우파 세력들은 큰 고비를 맞았습니다. 큰 고비라는 것은 우파 정당을 믿어왔던 국민들의 이탈과 또 탄핵 정국에 대하여 탄핵 정국을 대하는 우파 정당의 분열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파 정당들이 보여왔던 정치 행태를 들여다보면은 국민들의 이탈과 정당의 분열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으로 대표되는 우파정당은 개혁을 등한시했으며 그들의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국민들의 국민들이나 지지 세력들을 그들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꼭두각시이거나 혹은 지역 감정에 매몰되어 있는 개나 돼지 취급을 해왔다고 악평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우파 세력으로 정당 조직을 충원해 온 것도 아니라 좌파 종북들을 전향이란 이름으로 그들을 충원해 왔습니다. 이런 정치 행태를 보인 대표적인 사례로 우파, 즉 자유주의의 가치관을 흔든 나약함이나 무능 또는 이기심의 3대 모름치를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가장 큰 나약함은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고 또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입니다. 대표적인 지도자로서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민주주의는 주권 재민으로 국민들의 투표로서 권력을 위임받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는 선거로 평가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시 야당으로서 한국 대통령 선거 사상 최대의 표차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으며 야당으로서 더구나 단독으로 정권 교체에 성공하였습니다. 특히 이해창 후보로 인한 우파 세력의 분열로 약 15% 정도의 분열표가 있었음에도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것은 우파들의 대단한 정치적인 성과였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우파 정부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들의 위임이었고 또 국민들의 정치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런 정치적 성과를 바탕으로 좌파 정부의 실책과 또 좌파들의 포퓰리즘에 대하여 개혁에 착수할 수 있었습니다. 선거 결과를 바탕한 국민들의 지지로 강력한 자유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정권 교체에 대한 아량을 베풀었다면 정권 교체에 대하여 전직 대통령에 대한 아량을 베풀었다면 국민들이 우파에 대한 평가는 오늘의 결과와는 달랐을 것입니다. 옹졸하게 전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보복을 시도함으로써 국민들의 정치적 지지를 배신하고 따뜻한 우파가 아니라 옹졸한 우파로 지목된 것은 큰 정치적 실책입니다. 이런 실책을 바탕으로 엉뚱하게도 전임 노무현 정부 때 협상된 미국 소고기 수입 파동으로 무능과 미약한 정치력을 보임으로써 우파 세력들의 나약함을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좌파들은 우파 세력, 자유주의 세력들의 나약함, 정치적 미숙을 바탕으로 급격한 정강세를 보이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 자유주의에 대한 확신도 없는
정치적 무능과 나약을 보임으로써 국민이 선거로서 위임한 사항을 배신한 것입니다. 만약 그때 나약함을 보이지 않고 강력한 자유주의 정책과 민주주의, 즉 선거 결과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오늘의 종북 세력들을 정치적 심판을 하였다면 오늘날의 종북 좌파들의 모습은 볼 수 없었을 것이고 국민들은 우파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지지를 더욱 확산시켰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지에 대한 부정으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복지는 우파의 정책입니다. 자유지상주의라고 스스로 말하는 하이에크는 정부의 역할을 세 가지를 들면서 그 중에 하나를 서비스의 기능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전, 실업노동자에 대한 임금보전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복지는 자유주의의 정책입니다. 자유주의 좌파는 물론이고 또 사회주의나 또는 좌파 세력들이 복지를 주장하지 않고 평등을 주장합니다. 평등함으로 복지가 필요 없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하고 있는 것이 좌파들입니다. 좌파는 평등이라고 하지 복지라는 말은 전략적인 용어일 뿐이며 복지 정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상평등과 복지 문제는 서로 정책적으로 다투어 나가야 할 문제로 이런 정치적인 문제를 투표로 몰고 나가는 어리석음을 저질렀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파, 즉 자유주의 세력들은 아이들 점심과 같은 아주 조그만 복지조차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이 문제는 해결의 문제가 아니라 끊임없이 무상복지에 대한 한계 또는 범위의 문제로서 정책적으로 다투어 나가야 할 문제이지 이것이 투표로서 해결된다든가 국민적 합의로 해결될 수 있는 해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상복지라는 이상한 제목을 붙여 정치 문제화 함으로써 우파 세력들은 몰락하 있습니다. 복지에 대한 한계는 정책적인 다툼으로 정권 교체마다 범위를 달리하며 집권 세력이 자기들의 정책과 이념에 맞추어 나가는 문제로 외국의 정치 문제, 외국의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더구나 복지는 평등이라는 좌파들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입니다. 그러므로 자유주의 우파의 가치를 팽개친 것이라고 단언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오세훈의 무상복지를 바탕으로 한 투표는 자유주의 우파의 가치를 팽개친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좌파에서는 평등이란 말을 쓰지만은 평등이라는 말을 쓰지 복지란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만 그들의 전략적 용어로 복지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약한 자에 대한 배려는 자유주의 우파의 정책입니다. 최소한 무상복지라는 말 대신에 무상평등이라는 프레임이라도 만들어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상복지가 아니라 무상평등의 문제로 끌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시대정신, 즉 약자 혹은 서민에 대한 배려가 우파들의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오세훈에 의해 우파는 자기들 배만 불리고 약자를 돌보지 않는다는 어처구니 없는 오류의 이미지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입니다. 이번 탄핵 정국에서 탄핵 소추를
탄핵 소추에 국회 통과를 일조한 김무성 등은 우파 세력들의 무능을 그대로 드러낸 절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는 국민들의 자유와 자유에 대한 한계를 구성원들이 약속한 사회의 계약인 법으로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더구나 자유주의의 탄생조차도 법치에 대한 요구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왕권의 절대 권력에 대하여 법에 의한 통치를 주장한 것이 자유주의입니다. 그런데 법적인 불법성을 전제로 대통령 탄핵 소추를 하겠다고 해놓고 불법에 대한 근거도 없이 찬성했다는 것은 스스로 자유주의자임을 부정한 것입니다. 좌파는 법치를 주장하지 않으며 법이란 기득권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주장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탄핵소추의 주장은 그들의 이런 법의 부정, 기득권을 위한 법이라는 논리적 근거에 따라서 좌파들의 탄핵소추의 주장은 논리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법치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우파는 법치를 가장 큰 근간으로 하는 자유주의에 대한 범위를 설정한 중요한 정치 철학인 것입니다. 그러나 김무성이 앞장선 탄핵 소추에 대한 찬성은 이런 법치에 대한 논리 이탈로 인하여 우파 세력의 무논리와 가치 이탈로 스스로 자멸시킨 것으로 역사는 평가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파의 위에서 본 세 가지에서 본 것처럼 우파의 대표적인 정치자들이 그때의 시대 정신을 망각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또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조차 없이 나약함을 보이며 자유주의 정책인 복지를 부정한다든가 오늘날 탄핵 정국에서 법치주의를 부정한 것은 우파 세력들이 자유주의에 대한 가치에 대한 확신이나 시대 정신이 없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며 우파 세력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주의 지도자들의 몰같이와 함께 우파 정당에서 일어나는 파렴치와 모렴치를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우파 세력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대구광역시장의 노원을 지역구에서 새누리당으로서 야당과의 싸움에는 자신이 없는 권영진이 낙향함으로써 새누리당은 그것을 수용한 모렴치를 보였습니다. 도리어 우파들이 키워준 책임감으로 더욱 열심히 자유주의의 가치와 세력 확장을 위하여 책임감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낙향하여 안방 차지를 하며 호의호식하는 것은 자유주의 세력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로서 우파는 가치와 세력의 확장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감투쓰기 좋은 자리만 골라 다녀도 되는 국가와 나라의 곰팡이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좌파는 좌파의 가치와 세력 확장을 위하여 싸운 사람이나 단체들에게는 무한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보상법을 만들어 보상하고 죽으면은 민주묘지와 같은 영광된 자리를 만들어 대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파는 대구광역시장의 권영진에 의해서 보는 바와 같이 우파를 위해 싸운 사람이 아니라 자신들의 호의호식을 위하고 자신이 편한 자리에 가기 위한 싸움에 몰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나라를 지키다가 죽은 군인들조차도 좌파들이 주장하는 평화를 위협하고 북한에 대항했다는 괴상한 논리로서 역사의 반역자 취급을 합니다. 광주 문제의 군경이나 민간인, 동일의 사태 때의 순직한 어무경찰과 경찰, 천안함의 순직 해군들, 연평도 포격의 희생자 등등 이런 예에서 보는 것처럼 앞으로 우파 세력들이 다시 역동적으로 살아나서 역사의 선두에 서서 대한민국을 선진화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런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자유주의에 대한 가치와 또 세력 확장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가장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치의 기본이라는 당근과 채찍에 대한 분명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자유주의 세력의 가치를 지키기 위하고 세력 확장을 위하여 노력한 사람에게는 당근을, 역사를 거스리고 자유주의를 배신하고 자신의 안위만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혹은 지도자에게는 가혹한 채찍이 따른다는 역사의 진리를 확연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탄핵 정국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국민들의 우파 세력에 대한 지지 철회와 분열은 자유주의 본연의 가치인 민주주의와 법치 그리고 약한 자에 대한 배려라는 따뜻한 보수, 따뜻한 우파의 복지 정책의 근본적 가치를 엄격히 고수해 나감으로써 다시 열렬한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탄핵 정국이 우파 세력의 분열이나 지지 철회가 아니라 더욱 자유주의를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자유주의는 법치라는 근본적 가치처럼 원칙을 존중하는 공정한 사회와 국가를 만들어냄으로써 보수주의 혹은 자유주의의 발전에 큰 기회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자유주의 세력들이 자유주의의 가치와 어떤 근본성을 이탈함으로써 일어난 오늘의 탄핵 정국과 앞으로의 자유주의 정당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성에 대해서 강의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